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주제는 학업으로 시작을 할 건데 자녀가 공부를 잘하다가 안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부모님들이요 제일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자녀분들 학업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릴 때는 공부를 잘 하다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노는 쪽으로요 물이 흐르거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보통 사춘기 때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13살에서 16 그 사이에 중학교 시절 뭐 그 시절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요즘은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오는 애들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이제 저도 상담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면서 보면은요 사주 자체에 머리는 좋으나 공부로 학업으로는 크게 펼칠 수 없는 사주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의 희망이다 보니 계속 공부만 고집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은 오히려 우리 학생들은 다른 재주를 더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거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얘는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재주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놀기만 하고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뭐 예능 쪽으로 갈 수 있는 애들은 예능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시 쉬어가는 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들께서 마음 좀 편하게 아이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요 많다고 보여요. 대부분 그런 학생들이 보면은요 가정 불화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아이에게 다그치고 왜 공부를 안 하냐 하기 전에 부모님들 사이가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부부간의 대화가 어땠던지, 자식들이 자녀분들이 있을 때 부부간에 싸운 건 없는지, 서로 막말을 하신 건 없는지 그것부터 둘러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인간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판단할 때 사주를 풀이를 해보면은요 분명히 자식이 또 공부를 안 할 때는요 우리 부모님하고 또 부딪히는 살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부 간에만 상충살, 원진살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살이 끼어 있으면은요 상충, 원진 이런 살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아이가 뻗나가는 거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살을 푼다고 하죠. 살풀이를 한다거나 어떤 선생님들께 조언을 받아서 다른 방법을 찾는다거나 이제 그런 것도 하시는데요. 일단은 부모님이 내 자녀를요 좀 더 이해를 해주고 그게 나를 먼저 되돌아보고요. 부부 사이에서 어땠다든지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부부 사이에서 보면 남편 탓, 내 와이프 탓을 많이 해요. 남편은 내 처의 탓, 그리고 아내는 내 남편의 탓.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리고 너 닮아서 그렇다, 네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 이런 부부간에요 불화까지도 이어지거든요. 자식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반성을 하시고 일단은 내 자손은요 아직 어려요. 생각도 미성숙돼 있고요. 판단도 흐려요. 근데 아이의 또 탓을요 하기에는 아이한테 너무 큰 짐을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 방에다가 전등불요 환하게 해주는 거예요. 밝은 빛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음의 기운보다는 밝은 빛을 줄 수 있는 거. 그럼 뭐 우리 스탠드라도요 이렇게 켜준다든지요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침대의 방향이나 책상의 방향도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또 방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 공부에 집중이 되도록. 근데 안방을 내준다는 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방이 여러 개가 있다면 방의 방향을 바꿔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신발을요 애가 만약에 공부를 잘하던 애가 갑자기 가출을 한다 그러면 신발을 집으로 들어오도록요 이렇게 오는 방향으로 놔주시면은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써서요 양쪽 신발에다가 이름을 써서요 집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서 신발장에 넣어 두시면은요 그러면은 조금 효과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요. 그거는 또 뭐 자세한 거는 또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또 사람마다 또 달라져요. 학생마다 달라지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최고 좋은 건 칭찬, 용기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잡아주면은요, 많은 아이들이요 밖으로 돌기보다는 다시 책상 앞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부모님과 자녀와 부딪히는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런 경우에는요 대부분요 살이 끼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 띠 그리고 자식의 띠 아니면 생일 달 일진에서도 부딪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상총살 원진살이 걸려있는 부분에서요 제일 많이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 내가 엄마를 너무 좋아하면서도 부딪힌다. 이상하게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뭐 아빠하고는 안 맞아. 그런 경우 그 살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주상에서 보면은 우리 오행으로 따지면 목화 토 금 수가 있는데요. 그 성향에서도 부딪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금하고 신금이 있어요. 그럼 경금과 신금은 둘 다 바위고 쇠예요. 부딪히면요 끓는 소리가 나겠죠. 부서지지도 않고 자꾸 부딪히면요 소리만 나요. 그러면 아버지 사주, 만약에 아들의 사주에서 아버지는 경금이 있고 아들은 신금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이 부딪혀요. 그리고 고집이 굉장히 강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의사를요 굽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주관대로 고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이 부딪혀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상담을 오셨을 때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선생님이 두 분은 사주에서 이러니 어떤 방법을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또 조언을 해드리고요. 또 나무가 있고요. 또 쇠가 있어요. 그러면은 쇠는 도끼가 돼요. 나무를 찍는 게 되거든요. 그럼 해치게 돼요. 그래서 한쪽이 또 상처를 받게 돼. 예를 들어서 아빠가 간목의 성향, 나무의 성향이 커요. 근데 아들이 쇠가 된다. 그럼 역으로 아들이 아빠를 찌르는 게 돼요. 도끼를 찍는 게 돼. 그럼 아빠 말을 안 듣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빠한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식이 공부도 안 하거나 말을 안 듣거나 밖으로 돌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대화가 안 되겠죠? 그럼 안 맞는다. 이런 게 들어와요. 그리고 또 물이랑 불이랑 만나면 그러면 물이 불을 끄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를 해치는 게 되니까 안 맞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제 사실 풀이를 해보면은요. 이런 우리 옴양, 오행의 성향에 따라서 부딪히는 게 많아요. 이유는 다 있어요. 근데 내 부모고 자식이다 보니 어떤 부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화가 안 돼요. 뭐 고집이 너무 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 또 상담을 잘 받아보시면요. 좋은 말씀들을 조언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의가 될 수 있는 방향을요. 자녀가 사춘기일 시절에 네.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요? 사춘기 때는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때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오냐오냐 할 수도 없고요. 너무 강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남녀 사이에 연애를 할 때요. 왜 밀당한다 하듯이요. 그때는 자녀분하고 정말 밀당을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또 부드럽게 대해줄 땐 대해주고 또 안아줄 때 안아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으로 많이 감싸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들이든 따님이든 자녀분들의 그 마음을 이해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하지 못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에 대한 기대를 자식들한테 하기 때문에 그 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단 좀 비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그 중학교 시절이든 고등학교 시절이든 그 어렸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자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하고 사이에서 어떤 게 부딪히는지, 어떤 살이 끼었는지, 뭐 음양 오행의 성향에서 어떤 부분에서 부딪혀서 그런지 그런 걸 잘 조언을 받으셔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촛불 정성 드리는 것도 좋아요. 가까운 절이든 뭐 아는 선생님 댁이든 전환이든 촛불 정성을 들여서라도 빌고 가시는 거는 이제 신령님의 도움을 받는 건데요. 그런 분부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떨어져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피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너무 부딪혀도 안 좋지만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를 이제 좀 시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녀분들 갑자기 이렇게 사춘기 때 이렇게 안 하던 행동도 하게 되고 반발도 하게 되고 이렇게 반항을 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 조금 이해를 해주면서 제일 중요한 거 대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잘 넘어가고 나면 또 별일이 아니거든요. 그때에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자녀분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제일 먼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녀분들도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방법이 나오실 것 같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조상님의 조화로 인해서 애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공부도 안 하고 집을 뛰쳐나가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굿이라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구청에서 신령님을 청하고 조상님을 청해서 그 조상님을요 극락왕생 시켜드리고 나면 또 괜찮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자녀분들하고 대화, 사랑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